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 15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아랍에미리트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선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또 대규모 방위산업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양국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AI, 반도체, 원자력과 방산 분야,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UAE는 오픈 AI, 엔비디아와 손잡고 최대 5기가와트, 원자로 5기 분량의 전력을 쓰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만 30조 원, 최종 15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초대형 전략 프로젝트인데 이 중 전력 공급과 냉각 등 기반 시스템 구축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전력망을 구축합니다. 양국은 또 천궁2 미사일 수출과 아크부대 파병으로 신뢰를 다져온 방산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UAE로 방산 제품을 수출하는 걸 넘어 두 나라가 같이 개발하고 현지에서 생산해 함께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완성형 가치 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AI와 방산 분야 협력에 문화산업 연계까지 더하면 5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내란 약 2달 전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2, 3일에 한 번꼴로 북한에 침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침투를 강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인데요. 무인기 작전이 여의치 않자 김용현 전 장관은 북한 타격을 거듭 지시하며 합참 지휘부를 질책했고 북한 기종을 본뜬 무인기를 준비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육사 후배를 드론 사령관으로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달쯤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처장은 작전 보고서도 아무 권한 없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작전은 김용현 전 차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기며 본격화됐습니다. 10월 2일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갔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10월 10일엔 평양에 갔다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못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무인기가 아닌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 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등에 대한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선 모습이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재판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면서 중계는 채 2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 측은 또 어지럼증을 거론하며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요. 김지성 기자입니다. 그러면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십시오.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 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짙은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은 뒤 미간을 찌푸린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안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57일 만입니다. 다만 김 씨의 모습은 1분 50초 정도만 중계됐습니다. 각종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 조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재판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피고인 반론권 제약 문제 등의 이유로 서증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김 씨는 방청을 온 지지자들이 힘을 내라고 말하자 목례를 하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특검이 증거를 설명할 땐 책상에 엎드린 채 고개를 파묻기도 했습니다.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서증 조사가 이뤄지던 중에는 김 씨 측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다며 김 씨를 돌려보내달라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정 대신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해 김 씨가 들 것을 타고 나가 쉬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법정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날 재판 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김특검법님. AI 관련 기업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거품론이 계속되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전 세계에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주가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대합니다. 당장에는 팔 생각이 없고요. AI만큼 지금 주도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없거든요. 하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어 일부 수익 실현에 나서기도 합니다. 일부는 매도하고 일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AI 거품론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하락했고 코스피도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뉴욕 월가의 큰손들이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내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엔비디아 지분 3,200만 주 전량을 매도했고 페이팔 공동 창업자도 엔비디아 주식 53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구글 CEO조차 2000년 초반의 닷컴 버블에 비교하며 AI 주가에 비이성적인 과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이 그랬듯 결국 AI가 사회를 바꿀 것이라며 기술 혁신이란 본질은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none of us would question whether the internet was profound or did it drive a lot of impact. It's fundamentally changed how we work digitally as a society. I expect AI to be the same. 하지만 작년 말 주당 130달러였던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2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개별 기업의 주가는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른 만큼 조정이 이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초창기 산업의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선 거라고 보시면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투자 심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거품론은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 아침 경북에서 노 부부가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몇 시간 뒤 이 부부의 사위도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의성의 한 빌라. 경찰 감식반이 집안에서 증거품을 들고 나와 차에 싣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이곳에 사는 70대 남편과 60대 아내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안방과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딸이 남편과 부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겁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다 하는 거지. 어제 유난히 조금 오후에 조금 시끄러웠다 해야 되나? 사위인 40대 남성은 신고 3시간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위가 이틀 전 장인 집을 4시간 가까이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집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귀가하지 않은 남편은 부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숨진 부부의 딸은 평소 이들의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노부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숨진 3사람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